안녕하세요. 저는 청각장애 부모님 밑에서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자란 30대입니다. 아빠는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후로는 엄마와 단둘이 살았었는데요.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부모님께서는 혹여나 제가 귀가 잘 안 들릴까 걱정하셨지만 저는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생활이 조금 더 힘들어지긴 했지만 엄마는 엄마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셨죠. 가장 걱정하셨던 거라면 아무래도 제 앞날이셨던 것 같아요. 엄마가 청각장애를 가지고 계시니 혼사의 방해가 될까 싶어서 걱정이 많으셨답니다. 엄마의 건강과는 다르게 저의 상황을 모두 이해해주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처음부터 저희 집 상황을 다 알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결혼을 추진했죠. 당연히 시모께서는 절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셨는데 처음 인사를 가던 날 시모는 방에서도 나와보지 않으셨고 겨우 남편 손에 이끌려서 거실로 나오시긴 했지만 끝내 저에게 모진 말만 하셨죠. 내가 정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가난한 집 딸이라고 해도 이해해 주려고 했어. 아니 홀어머니 외동딸이라 엄마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해도 속은 상하지만 그럴 수 있지. 여자의 잘못은 아니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근데 뭐? 부모한테서 장애가 있다고?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애가 멀쩡할 거라는 건 어떻게 확신할 수 있니? 너한테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중에 애라도 태어나서 귀가 안 들리면 그럼 네가 책임질 수 있어? 어머님, 제가 마음에 안 드실 거라는 거 저도 이해해요. 저였어도 당연히 신체 건강한 부모 밑에서 잘 자란 사람과 결혼을 시키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 절 사랑으로 키워주셨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으셨던 게 아니라 사고로 장애가 생기신 거예요. 혹시라도 손주가 장애를 갖고 태어날까 고민하셨다면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시끄러워. 나는 절대로 이 결혼 찬성 못한다. 알았니? 네가 양심이 있으면 그럴 수 없지. 우리 아들 고생시킬 생각하지 말고 당장 헤어져. 어디서 감히 귀한 우리 아들을 넘보니? 네가 우리 아들 바짓가랑이 붙들어 매고 있으니까 얘가 못 헤어지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니?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 어떤 엄마가 장애 있는 부모 자식한테 장가 보냈는지. 나만 나쁜 사람 만들지 말고 양심 없는 네가 그만둬. 엄마, 왜 그래? 한 번만 얘기라도 들어봐.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 왜 자꾸 사람은 안 보고 다른 것만 보고 있어? 엄마, 내가 정말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야. 나 이 사람이랑 결혼 안 하면 앞으로 평생 결혼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이고,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지금 저 애 때문에 그러는 거야? 막상 헤어지면 더 좋은 여자 나타나서 싹 다 잊어버릴 텐데. 우리 아들, 나 절대 너한테 장가 안 보낼 거니까 헤어졌다는 얘기할 거 아니면 다시는 우리 집에 한 발자국도 내딛지 말어. 알았니? 시모의 반대는 1년 동안 계속되었고 아무리 얘기를 해보려고 해도 시모는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으셨죠. 계속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도 아니다 싶어 저는 남편에게 헤어짐을 고하였고 모든 연락도 다 차단하고 만나지 않았는데 며칠 뒤 엄마가 집으로 빨리 오라며 메시지를 보낸 걸 보고선 집에 가보게 되었어요. 가보니 남편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엄마 집 이곳저곳을 고쳐주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와? 우리 헤어졌어. 이제 남인데 왜 우리 집 와서 이러고 있냐고. 당장 가.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했잖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다시 만날 순 없어. 이미 어머님께도 당신이랑 헤어졌다고 했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도 했어.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런 짓 하지 마. 장모님 댁 이렇게 될 때까지 어떻게 신경을 안 쓰냐? 일이 바쁘다곤 하지만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어머님 혼자 계시는데 많이 신경을 써야지. 와보고서는 깜짝 놀랐네. 오늘로 이거 안 끝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가야 되겠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당장 나가. 이런 거 안 해줘도 되니까 빨리 가라고. 이제 우리 상관없는 사이잖아. 갑자기 찾아와서 이러는 이유가 뭔데? 당신도 힘들어 했잖아.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난다고 정답이 있을 것 같아? 그런 거 하나도 없으니까 당신도 이제 그만해. 서로 지치는 일일 뿐이야. 왜 부딪혀 보지도 않고 벌써 그만둬? 난 엄마랑 안 봐도 상관없어. 당신이랑 어떻게든 결혼할 거니까. 내가 매번 얘기했잖아. 당신이랑 꼭 결혼할 거라고. 당신이랑 안 하면 난 평생 다른 사람이랑 결혼 안 할 거야. 엄마한테도 이렇게 말하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만,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싸우는 일은 그만하자. 우리가 왜 상관이 없는 사이야. 너는 내 부인이 될 거고 어머님은 내 장모님인데. 사랑하는 마음이 컸지만 현실을 생각했을 때에는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헤어짐을 고했는데 남편은 전혀 그런 생각이 아니었던 거죠. 남편은 시댁과 연을 끊을 각오로 집을 나왔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에서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상견례 자리도 편하지가 않았어요. 아니, 상견례가 무슨 소용이 있어? 들리지도 않는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라고. 너희는 내 열통 터지는 일에 굳이 보려고 이런 자리 마련한 거니? 그렇게 죽고 못 살겠다고 하니 내가 허락은 했다지만 기도 안 들리는 양반 앞에 앉혀놓고 내가 무슨 말을 하라는 거야? 참나. 뭐 이 모양이라도 보면서 말하는 거 알아들으시긴 하는 거니? 엄마, 그래도 양가 가족들 인사는 해야지. 어머님께는 지영이가 수화로 다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서 난감하게 그러지 마. 결혼하기로 허락했는데 왜 자꾸 사람 신경을 긁어대? 그만하고 좋은 마음으로 갖는 자리니까 이상한 소리 좀 그만해. 내가 뭐 못할 말 했니? 거기다가 들리지도 않는데 내가 뭐라고 하든 말든 뭔 상관이야? 어차피 모를 거. 왜? 지영이가 듣고 있으니까 그러니? 쟤는 어차피 내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 알잖아. 결혼 각오했으면 내가 이 정도는 말할 거라는 거 다짐은 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니? 하여튼 지영이 너도 네 엄마한테 똑똑히 쳤네. 난 절대 좋은 시어머니 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결혼하는 이상 딸 고생할 거라는 거 각오해야 할 거라고. 상견례 자리에서까지 막말을 퍼붓는 시모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솟아나는 듯 했죠. 화가 나 엄마 손을 붙들고 나오려고 했지만 엄마는 제 손을 꼭 붙잡고 말렸어요. 사실 엄마는 당신이 귀가 잘 안 들리시니 제가 시집을 가는데 방해가 될 거라 평생 생각을 하셨고 심지어 아빠까지 돌아가신 상황에서 더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결혼하자고 하는 남자가 있을 때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는데 남편이 다정하게 잘해주는 걸 보고서는 시모도 잘 막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죠. 상견례가 끝나고 나서 남편은 저희 집에 와서 서툰 수화로 엄마께 사과를 했어요. 노력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둘만이라도 열심히 잘 살아보자 생각을 했답니다. 사실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시모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는데 남편이 회사를 그만뒀기 때문이었죠. 원래부터 회사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결혼 후 회사가 정리되면서 실직자 상태가 되었어요. 남편은 고민을 하다가 농촌에서 시모가 하시는 농사일을 같이 하기로 결심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주말부부로 생활을 하게 되었고 신랑은 농사일이 바쁠 때면 시댁에서 지내다가 한가할 때는 신혼집으로 오곤 했어요. 특히나 요즘은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작물을 판매하고 거래하는 일이 많다 보니 남편은 홍보를 하는데 열을 올렸죠. 그러던 중 휴일에 남편을 따라 시댁에 갔는데 까칠하셨던 시모가 갑자기 저희 엄마에 대해서 물으셨어요. 사돈은 요새 몸은 좀 괜찮으시니? 복지관에 다니신다고 했지? 그래도 매일 가만히 앉아있는 곳 가는 것보다 좀 밖에서 신체 활동도 하고 그러는 게 낫지 않겠어? 하긴 귀가 안 들리시니 사돈 입장에서는 함부로 나가고 그러긴 힘들겠다. 그렇지? 아니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거기 다니는 복지관에 사람들 여기 오셔가지고 농장 체험도 하고 그러면 어떨까 하고 말이야. 오, 엄마, 그거 좋은 생각이다. 안 그래도 장모님 외출하고 싶어 하셨는데 사실 우리도 걱정돼서 혼자서는 잘 안 나가시게 했었거든. 여기라면 차도 많이 안 다니고 그러니까 장모님한테도 좋을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오셔서 농사일도 좀 해보시고 체험도 하고 이참에 당신이 복지관에 한번 말해서 체험학습 같이 오자고 건의해봐. 비용이 따로 드는 건 아니니까. 아, 말씀해 주시는 건 너무 좋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농사를 한 번도 안 해보셨던 분들이시니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잘 못하실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넓은 곳에 엄마랑 오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한 번도 안 해본 일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안 들리시니까 걱정도 되고. 야야, 괜찮아. 어려운 거 하라고 할 건 아니고 그냥 농작물 박스에 담아봐라. 이런 거 해보는 거지 뭐. 일하는 것도 아닌데 뭐가 어때? 사실 내가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사돈이랑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실내에서만 있으면 좀 답답하고 그러시지 않겠어? 그래도 밖에 나오는 게 낫지.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장모님도 아내만 계시는 것보다 좀 밖에도 나오시고 움직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여기가 차도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농장 안에서만 있으면 더 위험하지 않을 것 같아. 거기다가 자연 속에서 운동도 되시니까 더 좋고. 그냥 편하게 물어보는 거니까 장모님께 편안하게 여쭤봐. 저도 처음에는 남편과 시모의 제안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시내에서는 차도 많다 보니 마음껏 돌아다니기도 어려웠고 집에만 계시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보니 너무 괜찮다면서 복지관에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랑 같이 가도 되냐고 물어보셨죠. 시모에게 전달하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바로 준비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모가 정말 저를 가족으로서 받아주는구나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날 저도 휴가를 내서 같이 가게 되었답니다. 처음 저도 같이 간다는 말을 했을 때 시모와 남편은 굳이 휴가를 내서 오지 않아도 된다면서 극구 말리더라고요. 아니, 아들이 가서 모시고 오면 되는데 굳이 휴가 안 써도 된다니까. 괜히 그렇게 휴가 쓰면 회사에서도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니니? 혹시 내가 사돈한테 저번처럼 잘 못해줄까 봐 걱정돼서 오는 거야? 아이고,
이제는 나 그런 마음 하나도 없어. 이제 결혼도 했고 가족인데 사돈도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저희 엄마 많이 신경 써주셔서 저도 보탬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가는 거예요. 저번에 어머님이 그렇게 말을 꺼내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엄마도 밖에 많이 나가고 싶어 하시고 그러는데 솔직히 저도 일하고 바쁘니까 밖에 같이 못 나가 드렸거든요. 이참에 좋은 나들이 될 것 같아요. 아유, 그래. 그렇게 한 번씩 밖에 나와야 사람이 활기도 생기고 그러는 거지. 그냥 너는 안 와도 돼. 휴가 오지 말고 어차피 아들 주말에 올라가니까 월요일에 내려오면서 사돈 모시고 오면 되니 네가 굳이 쉴 필요가 뭐가 있니? 그냥 걱정하지 마. 네가 오면 나도 신경 쓰이고 이래저래 불편하지 않겠어? 나도 사돈이랑 좀 친해지고 적응도 해야지. 다음에는 그럴게요. 이번에는 중간에서 수화 통역도 해드리고 그래야 좀 더 편하실 테니 제가 같이 내려갈게요, 어머님. 회사에도 이미 다 말을 꺼내놓아서 괜찮아요. 쉬어도 된다고 허락받고 가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모는 왠지 내가 같이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지만 저는 그냥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전 엄마와 엄마의 지인들을 모시고 시모와 남편이 하는 농장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 농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해서 시모에게 여쭤봤는데 그냥 지역 신문사 기자라면서 동네 얘기를 쓴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하셨던 것 같았어요. 근무를 하던 중에 문득 그때 촬영하던 것이 생각나 지역신문을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웠던 게 바로 지역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시댁 농장이 장애인들도 고용하는 착한 기업이라고 나와 있었던 거죠. 여보, 당신 이거 신문기사 봤어? 내가 아까 링크 보내줬는데 이거 정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그냥 체험하러 간 거고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기사를 낼 수가 있지? 엄마 인터뷰를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청각장애 있는 것까지 다 나와 있고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냥 우리말 우연히 들어서 그런 거겠지. 그리고 정정해서 뭐해. 어차피 작은 지역 신문이니까 신경 안 써도 돼. 그렇게 해도 그 신문 별로 보는 사람도 없고 신경 쓰지 마. 그때 안 그래도 신문사에서 그냥 사진 좀 찍겠다고 하길래 놀랐는데 그렇게 기사가 올라갔구나. 전혀 몰랐어. 엄마한테도 말해드려야겠다. 그러게. 어떻게 이렇게 떡하니 사진까지 올리고 좀 그렇다. 그렇지? 얼굴이야 자세히 안 나왔지만 솔직히 사실이 아닌 거라서 좀 걱정되긴 하는데 괜찮겠지? 여기서는 어떻게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막 올릴 수가 있지? 정말 신기하네. 그러니까 나도 진짜 신기하다. 근데 어떻게 기사를 봤어? 이거 지역 신문이라서 굳이 찾아보지 않으면 기사 잘 못 볼 텐데. 당신 그때 촬영해서 기사까지 다 찾아본 거야? 나도 그때 촬영한 거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당신 그거 신경 많이 쓰였구나. 시댁 농장은 착한 기업으로 소개가 되어 있었고 그 기사를 남편에게 보내주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더라고요. 저는 정정 기사를 내거나 혹은 기사를 내려야 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의아했죠. 그런데 그다음부터 시모와 남편의 행적이 묘하게 수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시모가 말없이 제가 사는 지역으로 찾아왔고
뜬금없이 저희 엄마가 계시는 복지관으로 가자면서 저를 이끄셨어요. 시모는 복지관에 가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시간도 보내시더라고요. 관장님께도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지 나중에 관장님께서 직접 저에게 말을 꺼내 오셨어요. 시어머님께서 지방에서 농사 지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맞나요? 아드님이랑 같이 하신다면서 저번에 지영씨 어머님이랑 다른 분들이랑 같이 거기 갔었다면서요? 안 그래도 다들 나들이 갔다 올 거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때 사진 찍은 거 보여주시면서 엄청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시어머니 만나셨네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참 저희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저를 생각해 주실 줄이야. 어머님께서 여기로 봉사활동을 주기적으로 오고 싶다고 하시던데 농사를 지으셔서 농산물 이런 것도 지원하면 좋을 것 같고 저번처럼 복지관 사람들 다 같이 농장으로 초대해서 시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저한테도 복지관 사람들이 몇 명이냐, 다들 장애가 있으신 거냐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셨어요. 평소에도 봉사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으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같이 이동해서 농장 체험 이런 걸 해보면 어떻겠냐고 하셔서 저도 괜찮은 아이디어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래도 이래저래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있다 보니 넓고 안전한 곳이라면 저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아, 정말요? 어머님께서 여기 복지관 사람들도 다 같이 농장 체험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와, 그건 저도 처음 들었네요. 생각보다 시어머니께서 관심이 많으셨나 봐요.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괜찮으시면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번쯤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모는 주기적으로 복지관을 찾아오셨고 평일에 전부는 아니더라도 몇 명의 복지관 사람들을 농장으로 데려가 체험을 시켜주는 듯 했어요. 그러는 사이 저도 생업이 바빠 그쪽으로는 신경 쓰지 못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이 집에 온 날 본 메시지를 보고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모는 남편에게 여러 번 신문기사를 담은 링크를 보내왔더라고요. 그 링크를 하나하나 들어가 보니 바로 시댁농장이 장애인 고용을 하면서 착한 기업 거기다가 꾸준히 장애인 봉사를 하는 사장으로 소개가 되어 있었죠. 정 그 링크를 보고 너무나 경악할 수밖에 없었는데 농촌 체험으로 참가했던 다른 복지관 사람들의 얼굴이 그대로 실리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남편에게 자기 말대로 하면 다 잘 될 거라고 하지 않았냐며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메시지를 보내왔고 남편도 그 말에 동조하고 있었어요. 여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자기 말대로만 하면 사업이 잘 될 거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 링크들은 다 뭔데? 여기 나온 사람들 엄마네 복지관 사람들 아니야? 왜 다 작업하고 있는 사진들이고 거기다가 장애인 고용기업은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런 거 아니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냥 사진이 그렇게 찍힌 것 뿐이고 이 사람들을 고용한 걸로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농장에 조금 몸이 불편한 분들 고용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 근데 사진 찍히는 걸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그냥 그 농촌 체험한 거 사진 보냈더니만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보내버렸네. 그래도 이거 지역신문이라서 많이 안 보니까 괜찮아. 도대체 지금 뭐 하자는 건데? 당신 복지관 사람들 깨워서 농촌 체험 시켜준다고 말하고 일 시킨 건 아니겠지? 이거 기사 잘못된 거잖아. 당장 전화해서 기사 내리라고 해. 잘못된 거라고. 그리고 어머님이 이렇게 메시지 보내시는 건 도대체 뭔데?
이미 어머님이며 당신이며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왜 남의 핸드폰을 뒤져? 당신 아무리 그래도 프라이버시는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남의 핸드폰을 다 뒤지면 어떡해? 당신 진짜 어이없다. 내가 당신 핸드폰 내 마음대로 뒤지고 해석해도 되는 거야? 아니잖아. 나 이건 정말 기분 나빠. 초점을 흐리고 화를 내는 남편의 말에 전 어처구니가 없었고, 전 남편에게 복지관에도 다 말할 거라며 말을 했어요. 그러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시모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결혼하기 전 상견례 자리에서도 봤던 그 싸늘한 얼굴로 저를 보면서 막말을 퍼부으셨죠. 가진 거 없이 시집을 왔으면 조용히 입 다물고라도 있어야지. 어디서 건방지게 사업을 방해해? 그리고 네가 봤어? 네가 봐가지고 우리가 장애인들 일 시켰다고 그런 막말을 하는 거니? 안 그래도 내가 너 이럴까 봐서 말을 하지도 않았던 거야.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부풀려지는 것도 있어야 하고 그래야 사업이 잘 되는 거야.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거짓말이에요. 거기다가 복지 간 사람들은 이런 거 사실도 모르고 사진도 찍힌 거잖아요. 안 그래도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당장 이거 다 그만두세요. 참나. 그럼 너 매달 네 엄마 장애연금 80% 나한테 가지고 와. 네가 우리 사업 다 망쳐놓을 거면 책임도 네가 져야지. 안 그래도 결혼한다고 난리 부르스 칠 때부터 내가 꼴 보기 싫었는데 그나마 네 엄마 장애 때문에 좀 덕이라도 볼까 싶었더니만 그것마저 싫다고 하니 어쩌겠니? 그럼 돈으로라도 네가 보답을 해야지. 그걸 왜 어머님한테 드려요? 이거 범죄예요, 어머님. 어머님이며 남편이며 지금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무슨 장애인을 고용해요? 다른 사람들 속인 것도 모자라 사기까지 치신 거면 정말 처벌 받으실 수도 있어요. 이게 왜 사기죄야? 엄연히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 홍보한 거고, 그리고 애당초 사기라고 하면 내가 속여야 사기 아니니? 기사가 그렇게 나온 걸 나보고 어쩌라고 하는 거야? 정말로 그 사람들 와서 농사일 체험만 했지 본격적으로 일한 거 네가 봤어? 하루 와서 조금 일한 거 가지고 무슨 노동을 시켰네 어쩌고 하는 거 꼴싸놨고 받아주지도 않아. 그렇게 따지면 네가 사기친 거 아니니? 양심도 없지 가진 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부모가 장애까지 있는 애가 뭐 하나 잘난 거 없어도 꾹 참고 받아줬더니만 그지 같은 네 엄마가 대체 뭘 해줬는데? 장애연금 가져오라며 시모는 화를 내다 결국 제 머리채를 잡아챘어요. 평생 농사일을 하면서 힘도 세고 덩치도 크셨던 시모에게 머리가 잡히고 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 누군가가 빠르게 다가오더니만 시모의 머리를 확 낚아챘는데 바로 복지관 관장님이셨죠. 그 곁에는 엄마도 함께 있었고 시모는 복지관 관장님을 보시고선 너무나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그동안 봉사활동 한다는 핑계로 와서 사진만 잔뜩 찍어가지고 간 거 저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사진들 당신들이 한다는 그 농장 사이트에 버젓이 올라온 것도 이번에 확인했고요. 그래놓고서는 거짓말로 그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면서 올려놓으셨어요? 관장님, 그거 오해하신 거예요. 그냥 농장이 좀 어려워가지고 그냥 홍보차 사진 찍고 그런 건데 제가 봉사도 하잖아요. 와서 복지 간 사람들 말벗도 해주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좀만 너그러이 넘어가 주세요. 제가 오늘 그거 싹 다 드리고 정리할 테니까
제발 신고는 하지 마시고 진정하세요. 그동안 농장에도 초대를 해주시고 봉사활동도 자주 와주셔서 관심이 있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셨네요. 악마도 이런 악마가 따로 없을 것 같네요.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데리고 가서 하루 종일 일만 시키시고 거기다가 거짓말로 직원이라며 기사도 내보내시고 그래 놓고서는 바른말 하는 며느리 머리채까지 잡으셨어요? 당황스러워하는 시모를 두고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시모는 현장에서 바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복지관에서도 노동시킨 죄로 시모와 남편을 고발했고 두 사람은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나중에서야 관장님은 저에게 따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실 그동안 지영씨 어머님께서 저에게 여러 번 부탁을 하셨어요. 복지관에 자주 안 오셨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일주일에 3-4번은 좋게 사이가 모시고 가셨어요. 하루 종일 농사일하다가 오신 것 같더라고요. 비가 와서 가지 않는 날이면 복지관에 오셔서도 피곤하신지 자꾸 주무시고 활동도 제대로 못하시고 가셨어요. 그거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엄마한테 여쭤봐도 별말을 안 하셨고 그냥 요즘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으시다면서 제가 그럼 복지관을 잠깐 쉴까 물어봐도 그건 아니라고 하셨는데 복지관을 안 가시고 시댁 농장에 가신 거라고요? 그 사람들도 저한테 뭐라고 말한 적도 없었는데 엄마를 데리고 가서 농사일을 시킨 거예요? 내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하루는 쫓아가 봤는데 농장에서 혼자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알고선 따님한테 말하겠다고 하니 절대 안 된다고 너무 절절히 부탁을 하셔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마침 오늘 댁에 계신다고 해서 말씀드리려고 온 거였어요. 처음에는 좋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좋으신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거기 다녀온 복지관 사람들도 계속 일 시켜서 힘들었다고 다들 안 가겠다고 했었거든요. 안 그래도 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엄마를 데리고 가서 그럴 줄이야 상상조차 못했어요. 어쩐지 엄마는 매일 피곤해하시고 힘들어하셨는데 제가 너무 안일했네요. 어머님께서는 따님 걱정이 정말 많으셨어요. 자신 때문에 혹시라도 결혼이 깨질까봐 걱정도 많으셨고 결혼한다고 하셨을 때도 정말 기뻐하시고 좋아하셨거든요. 이번에 이 일이 밝혀지면 딸이 상처를 많이 받을 거라면서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그동안 저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서 모두 감당을 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어렵게 결혼까지 성사가 되었는데 자신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제 결혼 생활이 더 어두워질 거라 생각을 하신 거죠. 전 관장님의 말을 듣고서는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는 그렇게 저를 위해서 못해줄 게 없었는데 저는 그런 엄마에게 신경을 못 썼구나 싶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시모와 남편은 결국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형량이라도 줄여보려고 그랬는지 남편은 나중에서야 합의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죠. 여보, 아니, 지영아. 내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미쳤었나 봐. 정말 내가 잘못했어. 그러려고 그랬던 거는 아니었는데 엄마가 말한 대로 하다 보니까 홍보도 너무 잘 되고 농장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래서 작은 시골 마을이니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밖에서 나와서 움직이는 게 그 사람들한테도 좋을 거라고 해서.
지금 그게 말이나 되는 거라고 생각해? 하루 종일 농사일도 안 해본 사람을 끌고 가서 내내 일만 시키고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를 주기를 했어, 뭘 했어. 그래 놓고서는 내가 그거 알고 나니까 네 엄마는 나한테 뭐라고 했니? 뭐? 장애연금을 가지고 오라고? 네가 얼마나 잘났다고 그딴 말을 쏟아낼 수가 있어. 지영아, 진정해. 그래도 우리 엄마 잘 살아보려고 그런 거잖아. 솔직히 엄마가 그때는 장모님한테도 잘해드리고 좋았잖아. 우리 사이도 그때만큼 좋았던 적 없었잖아. 사실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크게 봐.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있어. 내가 이번에 진짜 반성 많이 했어. 처벌받으면 정말 우리 끝이야. 다시는 못 만나. 내가 미쳤다고 너랑 다시 만나겠니? 제정신이 아닌 이상 내가 너랑 만나겠냐고. 엄마한테 그렇게 해놓고서는 뻔뻔하다 뻔뻔해. 합의? 꿈도 꾸지 마. 처벌 다 받고 나서도 내가 당신네들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당신네들이 한 짓 다 밝힐 거니까 각오해. 전 절대 합의를 해주지 않았어요. 시모는 끝까지 본인의 잘못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두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너무나 미안해 하셨어요. 오히려 제가 엄마에게 죄송스러워해야 했는데 엄마는 모든 것이 본인의 잘못이라며 말씀을 하셨죠. 사실 저도 살면서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언젠가는 부모님을 내가 오로지 혼자 돌봐야 하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건 일찍 포기를 했었고 그런 상황에선 원망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엄마는 어렵게 성사된 결혼이 본인으로 인해서 깨질까봐 두려워하셨고 어떻게든 버티고 계셨던 거였어요. 끝까지 당신의 잘못이라 생각하는 엄마를 보며 전 아직도 너무나 철없는 아이일 뿐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무한한 사랑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더욱 커졌어요. 남편과는 이혼을 했고 지금은 잠시 일을 그만두고 휴식 기간을 가지면서 엄마와 국내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들리지 않으시니 여행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여행하는 내내 엄마 얼굴에는 미소가 끊이질 않네요. 앞으로도 못했던 효도하면서 엄마와 행복하게 지내려고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체 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은 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5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이사를 하려고 짐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가족 앨범을 보게 되었는데요. 수많은 사진 속에 남편과 함께했던 기억들이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제 기억 속에 남아있던 남편은 세상 따뜻하고 가정을 우선시했던 사람이었는데 치맛바람이 이렇게까지 무서울 줄 몰랐네요. 남편과 저는 결혼을 하고 식당 일을 했었는데요. 부모님께서 운영하고 계셨던 식당에서 남편과 함께 일을 배우면서 인수까지 받았습니다. 부모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내린 결정이었죠. 처음에는 무난하게 장사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모님의 손맛을 제가 따라가기는 역부족이었어요. 알려준 대로 똑같이 했는데 손님들께선 사장님이 바뀌었냐며 음식 맛이 변했다는 말을 자주 하셨죠. 그때마다 설명을 드리면서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남편은 주방일보단 홀서빙과 카운터를 보면서 부식차가 오면 힘을 쓰는 일을 해주곤 했었어요.
그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땀 흘리며 부딪히다 보니 어느새 부모님께서 식당에 안 계셔도 어렵지 않게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도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었죠.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저희 식당에 찾아와 주시는 손님들을 보며 힘을 낼 수 있었고 앞으로 좋은 일들만 생길 거라는 기대에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행복했었어요. 남편은 원래 일반 직장인이었는데 제가 식당 일을 도와달라고 설득을 했었죠. 부정적으로 생각해 주지 않고 저를 도와준 남편에게 항상 고마웠었어요. 그렇게 큰 사고 없이 잘 지내오다 보니 어느새 젊었던 나이는 훌쩍 지나가고 50의 나이를 바라보게 되었네요. 성인이 된 애들도 전부 독립을 했고 저희 부부도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노력한 만큼 많은 것들을 이뤘어요. 빚 없이 가족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집이 있었고 금전적으로 크게 부족함 없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죠. 그렇게 잘 지내던 어느 날 음식 배달을 하려고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한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엄청난 일이 다가오게 될 거라곤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서 수술을 해야 했는데요.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면서 완치될 때까지 입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젊은 나이도 아니고 몸이 한번 고장이 나면 후유증이 오래 남게 되니 의사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진단이 내려질 때까지 돈이 좀 나와도 병원에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원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이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여보, 나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겠어? 병원에 지금 한 달 정도 있었잖아. 그런데 병실이 나 혼자 사용하는 게 아니라서 불편한 점들이 꽤 많더라고. 거기에다가 가격 차이도 많이 안 나면 입원하는 동안만큼 편히 있으면 안 될까? 내가 너무 불편해서 그래. 확실히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계속 생기더라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다른 환자들이랑 마찰도 있어서 나중에 큰 싸움으로 번질까봐 그것도 걱정이고. 정상인들도 모여서 살면 싸우는 판국에 환자들끼리 한 공간에 뭉쳐 있으니까 불편한 게 너무 많아. 내 부탁 좀 들어줄 수 있지? 그래도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편히 쉬는 게 당신도 마음이 놓이지 않겠어? 사고 났을 때는 몰랐는데 입원하면서 몸 상태를 지켜보니까 여기저기 아픈 곳이 꽤 많이 올라오더라고. 요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너무 신경이 쓰여서 잠도 제대로 못 자서 예민해지기까지 했다니까. 정 불편하면 병실을 옮겨달라고 해야지 어쩌겠어. 당신 몸이 우선이잖아. 내가 처리해 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도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교통사고가 나면서 온몸이 안 좋은 것 같아 보였어요. 거기에다가 병실에 있는 환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 많이 불편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부탁으로 1인 병실로 자리를 옮겼고 몇 달간 치료를 받으면서 확실히 몸은 빠른 속도로 좋아졌어요. 의사에게도 퇴원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간 병원에서 생활할 때 사용했던 물건들을 정리하기 위해 시간 날 때마다 하나둘 집으로 가져왔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식당 일을 마무리하고 서둘러 병원을 들려 다음날 있을 남편의 퇴원을 준비하려고 병실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제 두 눈에 거슬리는 장면을 보게 되었죠. 남편이 간호사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뭐가 그리 좋은지 둘이서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었어요. 제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남편과 간호사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오늘은 식당 문을 일찍 닫았나 봐? 내일 내가 퇴원하잖아.
그동안 나를 보살펴준 담당 간호사한테 고마웠다고 대화 좀 하고 있었어. 병원 일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 나 같은 환자 돌봐주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한 번도 힘든 내색 안 하고 매일 밝은 얼굴로 나를 간호해 주셨어. 당신도 최 간호사 잘 알고 있지? 나중에 내가 식사라도 사야 할까봐. 제가 심기가 불편한 표정을 보이고 있자 간호사는 저에게 인사를 건넨 뒤 급하게 병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남편은 저를 바라보면서 기분이 안 좋았던 거라도 있냐며 본인도 무슨 실수를 하고 있는지 아는 것 마냥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간호사야 당연히 환자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친절하게 최대한 좋게 끝내려고 남편의 비위를 맞춘 것 같아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어요. 그때까지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었죠. 어차피 퇴원을 하면 2번 다시 볼 사이도 아니고 남편과 간호사의 나이 차이도 꽤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쓸데없는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아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었네요. 그런데 제가 본 남편과 간호사가 앉아있던 첫 장면이 바람의 시작이 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죠. 남편은 퇴원을 한 이후부터 무리한 움직임은 좋지 않다는 의사의 말에 더 이상 식당 일에 관여하지 않고 집에서 쉬기로 했었어요. 홀과 배달 일은 다른 직원을 구해도 충분했었기 때문에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였어요. 집에서 쉬면서 잡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건지 저 몰래 밖으로 도는 시간이 많아졌고 여기저기서 남편의 행적을 보고 받았네요. 워낙 한자리에서 오래 장사를 했었기 때문에 단골도 많았는데 거의 대부분 손님들께서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걸 거의 알고 계셨죠. 이런 상황에서 손님이 방문을 하실 때마다 남편이 건강해진 모습이 보기 좋다며 딸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부럽다고 이상한 말을 전해 들었죠. 제 딸들은 독립을 한 상태라 전화해서 물어보니 남편과는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없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식당에서 뼈 빠지게 일을 하는 동안 남편은 집에서 쉬고 있으면서 밖으로 나와 저 말고 다른 여자와 자주 반복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였죠.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머리를 크게 다쳐서 그런 건지 언제나 가정에 충실했던 남편이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행동들을 하고 있으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동네가 넓은 것도 아니고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인데 남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는 안 좋은 모습은 초장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식당 일을 마감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하루 종일 집에 있었던 남편은 태평하게 소파에 앉아 TV를 보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디 다녀왔어? 당신 봤다던 사람이 오늘 꽤 있었거든. 나갔다 온다고 하면 나한테 한마디라도 하지 그랬어. 잠깐 동네 마트에 들러서 군것질거리 좀 사서 집에 오는 길이었지. 그게 문제라도 된다는 거야? 사람들이 남의 가정사에 왜 이렇게 참견이야? 여기 동네 사람들이 은근히 오지랖이 넓다니까. 내가 식당에 없어서 많이 힘들지 않아? 당신이 식당에 없어서 힘든 것보다 나 몰래 밖에서 돌아다니는 당신 때문에 손님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게 힘들어. 식당 일이 얼마나 바쁜지 알면서 왜 이렇게 신경 쓰이게 하는 거야? 돌아다니면 다리에 안 좋다는 거 몰라? 그리고 옆에 끼고 있던 여자는 누구야? 아까 어떤 손님이 당신 옆에 어떤 여자가 있었다는데 딸인 줄 알고 있더라고. 저번에 입원했을 때 담당 간호사 있잖아. 지나가다가 잠깐 마주쳤지.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하고 헤어졌는데
설마 당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간호사랑 내가 나이 차이가 얼마인데 의심할 걸 해야지. 손님들이 보고 말해주는 것만 믿지 말라니까. 앞으로 밖에 나갈 일 있으면 무조건 얘기할 테니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동안 나를 봐와놓고도 몰라? 남편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신경 쓴다는 듯 무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분명 좋지 않은 느낌이 들고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남편을 몰아세운다고 해결될 거 하나 없기에 좀 더 지켜보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식당 일을 마감한 뒤 차를 타고 집으로 들어가던 도중 남편이 간호사와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가는 걸 목격하게 되었고 서둘러 차를 돌려 남편이 들어간 골목길로 쫓아간 순간 모텔이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저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믿으면서 남편이 들어온 골목에 하나밖에 없는 모텔 앞에서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가지도 못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몇 시간이 지나고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죠. 남편이 간호사와 모텔에서 걸어 나왔고 간호사는 남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너무 큰 배신을 당해서 그런지 온몸이 심하게 떨리는 상태에서 힘겹게 핸드폰을 들어 둘이 모텔에서 나온 장면을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두려 했는데 하필 그날따라 왜 이렇게 몸이 말을 듣지 않는지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놓치게 되었고 호흡 조절까지 되지 않아 숨이 턱까지 차올라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제 몸이 이상했어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남편과 간호사는 제 눈앞에서 사라졌고 한참 동안 숨을 고르면서 제 몸을 진정시켰습니다. 남편이 아니라고 했을 때 믿고 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 속이고 있던 행동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지금까지 힘들게 이끌어온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게 눈앞에 펼쳐지니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둘이 병실에 있을 때부터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었죠. 저는 너덜거려진 상태로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저를 반갑게 맞아주면서 고생했다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온몸에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려붙이고 싶었지만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가볍게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어요. 그날 잠 한숨 못 자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남편의 눈에 띄지 않게 모든 걸 준비하기 시작했죠. 사람을 시켜서 증거물을 만드는 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간호사의 생활 전부를 알아야 했고 가족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 전부 다 보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뼈 빠지게 벌은 돈을 남편과 상간녀의 뒷조사를 하는데 사용한다는 게 너무 화가 치밀었지만 나중에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변호사의 말에 거침없이 움직였네요. 그렇게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의 증거가 확보가 된 이후 남편이 입원했던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제가 따로 얘기 좀 하자는 말에 당황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따라오더군요. 요즘 병원 일이 살만한가 봐요. 얼굴이 상당히 좋아졌네. 제가 보자고 한 건 잠깐 대화 좀 하려고 부른 거예요. 줄 것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도 좀 듣고 싶어서 직접 얼굴 보자고 한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누가 보면 내가 잡아먹으러 온 줄 알겠네. 일단 서류 안에 있는 자료들 좀 보세요. 그래야 대화가 통할 것 같아서요. 보니까 어때요? 그동안 나 몰래 둘이서 아주 좋아 죽던데.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죠? 남의 가정을 파탄내면 그쪽도 무사하지 못하다는 거 알고 있을 텐데.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미련한 행동을 하는지 참 안타깝네요. 돈이야 앞으로 벌면 되는 건데 그렇게 조급할 필요가 있었을까? 몸 바치고 얻은 돈으로 가게 확장하면 마음이 편해요? 둘이 정말 끝까지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니잖아요.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던 거죠? 설마 나를 내치고 이 자리에 그쪽이 들어올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나요? 우리 남편에게 가져간 5천만 원 어떤 돈인지는 알아요? 내가 그동안 뼈 빠지게 벌어 모은 돈을 나중에 애들 결혼할 때 사용하려고 모아뒀는데 그걸 그이가 그쪽한테 갖다 바쳤더라고요. 다른 건 다 참아도 내 자식 돈을 빼간 건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가게 확장 공사한다던데 그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 그쪽 부모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까 몰라. 그쪽 몸이랑 맞바꿔서 얻은 거라고 말씀드리면 그쪽 부모님의 표정이 참 볼만하겠어. 내일까지 당장 5천만 원을 토해내지 않는다면 그땐 여기에 있는 자료 모두가 그쪽 부모님의 손에 쥐어질 거야. 참고로 방금 보여준 건 맘만 보라고 던져준 거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곰곰이 생각해봐. 앞으로 나가봤자 누가 손해겠어?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이것들을 저희 부모님한테 넘겨주지 마세요. 전부 다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부모님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요. 제가 열심히 돈 벌어서 가게 확장시켜준 줄 알고 계세요.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우리 가족을 무너뜨린 너한테 내가 배려를 해줄 거라고 생각했니? 사람이 적당히 할 줄 알아야지. 내가 그동안 몇 번이나 기회를 줬는지 알아?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 5천만 원 내일까지 가져오지 않는다면 너한테 남은 인생은 더 이상 없을 거야. 고개도 떨구지 마. 역겨우니까. 내 말 알아먹었으면 당장 나가서 돈부터 가지고 와. 상간녀는 저에게 용서를 해달라며 돈을 구하기 위해 급하게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남편에게 전화가 오길래 받았습니다. 상간녀와 통화를 했는지 어디냐고 물어보는 말에 제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었고 남편이 거친 숨을 내쉬면서 저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할 말이 많아 보이는 얼굴이길래 먼저 얘기하라고 했어요. 당신이 알고 있는 거 전부 다 실수였어. 내가 당신이랑 결혼 생활 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어가는데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는 거 아니잖아. 모든 게 실수였다고. 그냥 사는 게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어려웠을 때가 생각이 나서 잠깐 도와준 것 뿐이야. 그런데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나오면 어떡하자는 거야?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하잖아. 그래서 지금 당신 말 듣고 있잖아.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안 보여? 그리고 우리 애들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의 돈은 왜 빼간 거야? 자식을 위해 해준 것도 없는데 결혼식이라도 제대로 시켜주고 싶어서 지금까지 모으고 있었던 거 몰라? 엄연히 따지면 통장 명의는 따로 되어 있잖아. 통장 겉면에다가 애들 이름만 적어 놓은 거면서 그게 왜 애들 통장이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애들 주려고 모아놓은 돈이니까 애들 명의의 통장인 거지. 태어나자마자 조금씩 모아놓기로 했었잖아. 그런데 그걸 잠깐 만난 그 여자한테 5천만 원을 다 털어줘? 자식보다 그년이 우선인 거야? 그래서 뭐 어떡할 건데? 상간녀 소송이라도 하게? 해볼 테면 해봐. 내가 좋아해서 해주는 건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이런 썩어 빠진 인간을 내 인생을 바쳐서 데리고 살았다는 게 정말 후회스럽다. 어떻게 된 게 내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는지 정말 신기하네. 그 여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자마자 당신한테 전화할 거 예상하고 있었거든. 그럼 당신은 나한테 해명하려고 급하게 달려오겠지. 그래서 선물 하나 준비했어. 여기에다가 사인만 하면 돼. 그럼 우리는 이제 남남 되는 거야. 사람이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어쩌다 실수 한번 한 거 가지고 지금 나랑 이혼하자는 거야? 내가 여태까지 싸운 게 있는데? 그동안 힘들게 싸운 걸 한순간에 무너뜨린 게 당신이야. 긴 말 필요 없고 당장 사인해. 더 이상 함께할 생각 없어. 남편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길래 곧바로 받아 위치를 알려주었고 뒤이어 시부모님께서 저와 남편이 있는 곳으로 걸어오셨어요.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고 경악을 했지만 모든 건 남편이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될 일이었죠. 시부모님께서는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리에 앉으셨네요. 오늘 회식하기로 했다면서. 그래서 약속 시간 맞춰서 근처에 있었지. 그런데 너희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니? 일이 힘들어서 그렇죠. 별거 아니니까. 그럼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여기 근처에 괜찮은 음식점 정말 많거든요.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말만 하세요. 제가 오늘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비싼 곳으로 안내할 테니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아직 내가 준비한 건 시작도 안 했는데 왜 벌써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는 거야? 어머님, 이가 방금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릴 선물이 있는데 너무 놀라셔서 기절하실지도 몰라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뭔데 그래? 너희 요즘 식당 일이 잘 되고 있는 거야? 무슨 서류니? 혹시 땅 문서나 집 문서 같은 거니? 기대해도 되지? 어머나, 이게 뭐야? 여보, 이것 좀 봐봐요. 내 아들이 다른 여자랑 함께 있는데 이 여자는 누구니? 언제부터 이런 사이였던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을 네가 할 수가 있는 거야? 지금 본초를 놔두고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왔을 때 둘이 표정이 좋지 않았구먼. 젊은 나이도 아니고 먹을 만큼 먹은 놈이 이런 일을 저질러? 제가 지금까지 저 사람을 믿고 살아왔었는데 너무 큰 실망을 해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몇 번이나 물어봤었는데 남편은 아니라고 거짓말까지 하더라고요. 더 이상 부부끼리 신뢰가 없는데 뭘 믿고 살아가겠어요? 저희 이혼하겠습니다. 시모는 제가 이혼하겠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시부는 테이블에 올려져 있는 온몸에 소름 돋는 증거물들을 보면서 남편을 분노하듯 쳐다보고 계셨네요. 시모는 당장이라도 기절하실 것처럼 힘든 몸으로 이혼만큼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되겠냐고 사정을 하셨지만 이미 배는 떠난 상태였어요. 더 할 말이 없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제서야 남편은 제 발목을 잡으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과 함께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남편의 팔을 뿌리치며 밖으로 나왔네요.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자식들도 남편에 대해 많은 실망을 했는지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살겠다며 등을 돌렸고 시부모님께서도 원래부터 자식은 없었던 것처럼 사시겠다며 남편을 받아주지 않으셨네요. 결국 남편이 갈 곳이 없어지자 상간녀가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기더군요. 그리고 제 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더 화가 치밀어 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상간녀는 5천만 원을 가져오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자식들의 돈으로 상간녀 부모의 가게에 찾아가 확장 공사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타나자 상간녀와 남편은 굳은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죠. 아이고, 벌써 오셨어요. 아직 확장 공사가 안 끝나서 며칠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효정아, 인사해라. 앞으로 우리 식당에서 전체적인 음식을 담당해 주실 중요한 분이시다. 너희 아빠랑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장사가 잘 안 되는 게 홀이 작아서가 아니라 음식 맛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요리 잘하시는 분을 모집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사장님께서 근처에 식당을 하고 있는데 도와준다고 하시길래 잠깐 식당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손님이 줄까지 서서 있는 걸 보고 무조건 도움을 받기로 했다. 우리 식당에 중요한 보직을 맡고 계신 분이시니까 앞으로 잘 좀 챙겨드려라. 지금까지 정말 힘들게 살아왔었는데 이제야 우리 집안도 꽃이 필 것 같네. 이왕 오신 김에 저녁이라도 함께 하고 가시죠. 귀하신 분을 그냥 보내드릴 수 없죠. 그리고 일적으로도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시죠? 저야 당연히 시간이 되죠. 그렇잖아도 오늘 사장님 좀 뵈러 온 게 일적인 문제로 찾아온 거예요. 그럼 식사하러 가실까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세요? 못 보던 분이신데? 사장님 예비 사위 되시는 분이신가 보네. 제가 짐작한 게 맞는 거죠? 제 딸과 결혼까지 생각하고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이번에 저희 식당 확장 공사에도 금전적으로 도움을 많이 줬고요. 사위가 오고 난 뒤부터 일이 어찌나 잘 풀리는지 사장님까지 저에게 와주신 걸 보면 저희도 이제 좋은 일들만 생기려나 봐요. 정리도 대충 끝났으니 그럼 나가실까요? 예, 뭐하고 있어? 서둘러 나갈 준비해야지. 제가 괜찮은 곳을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시죠. 이미 함께 식사하고 싶어서 예약을 해뒀거든요. 그럼 출발하실까요? 상간녀와 남편은 정색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저를 따라왔고 상간녀의 부모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듯 상당히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준비한 자리에서 모두가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상간녀의 부모는 저에게 일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갔지만 더 이상 저는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간녀의 엄마가 천장에 걸려있는 빈 프로젝터가 눈에 들어왔는지 식당에서 이벤트 같은 것도 하냐며 웃으면서 질문을 던지길래 식사하면서 좋은 영상 하나 볼 거 있는데 보시겠냐고 물어보니 상간녀의 부모는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셨네요. 그렇게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재생이 되었고 식사를 하시면서 영상을 보던 상간녀 부모는 입에 가득 들어간 음식을 내뿜으며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통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상간녀의 부모는 입을 다물지 못했네요. 어머,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저 사람한테 가족이 있는 거니? 함께 찍은 영상들이잖아. 얘, 무슨 말 좀 해보라고. 어머나, 이건 또 무슨 영상이야?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거야? 둘이서 지금 모텔에서 나온 거 맞지? 엄마,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가게 확장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하길래 몇 번 만났던 것 뿐이에요. 저한테 돈을 아끼지 않길래 확장비만 받고 그만하려고 했었다고요.
제가 나이 먹은 사람이랑 결혼을 하겠어요? 보시는 대로 난 이미 저희 남편이랑 바람을 피웠네요. 그리고 지금 가게 확장 공사 비용은 저희 애들한테 주려고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적금이었는데 정신 나간 남편이 따님한테 준 거였고요. 제가 왜 접근했는지 상황 정리가 되시죠? 저희 애들 결혼식 비용 하려고 모아두고 있는 돈이었으니 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은 필요 없으니까 데리고 가셔서 지지고 볶으시던 손해난 부분은 소송을 거시던 하면 되실 것 같네요. 그리고 따님은 보시다시피 이 사람과 바람을 피워서 가정을 파탄냈으니 그에 따른 소송이 있을 겁니다. 위자료도 만만치 않게 나올 것 같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5천만 원은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갚을 테니까 소송은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상간녀의 부모는 자기 딸에게 많은 실망을 했는지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치셨고 남편의 얼굴에 손이 수차례 왔다 갔다 했네요. 결국 상간녀의 집안은 풍비박산 나게 되었고 상간녀의 부모는 가게는 망하게 생겼다며 오열을 하셨습니다. 그 부모들은 식당 일은 별개가 아니냐며 주요 보직에 있는 저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 도와달라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도 웃긴 일이었죠. 상간녀는 자리에 앉아 있는 저에게 두 무릎을 꿇었고 남편도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상간녀의 식당은 확장 공사도 마무리되지 못한 채 저에게 5천만 원을 입금했지만 여기서부터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기면서 원활한 자금을 받지 못한 작업자분들께서 밀린 임금을 받을 때까지 작업을 하지 않으셨고 나중에는 유치권 행사까지 하게 되면서 문제가 커지게 되었네요. 결국 확장 공사는 마무리되지 못하고 밀려있던 대출금과 상가 월세까지 밀리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가게를 내놓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상간녀 부모들은 무너지고 있는 걸 두 눈으로 봐야만 했어요. 거기에다가 상간녀는 병원에서 환자였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게 소문이 퍼지자 동료 간호사들의 차별과 멸시를 감당하지 못하고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죠. 상간녀와 남편은 법적인 소송으로 저에게 위자료를 보상해야만 했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일이 저에게 닥쳤다는 게 황당할 뿐이지만 남편은 언제라도 바람 피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두 사람 다 남은 인생이 계속해서 도미노처럼 무너지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가족을 절대 배신하지 마세요. 그건 모두에게 상처만 남을 뿐입니다. 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한 지 벌써 5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명절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밝혀지면서 저에게 주어진 인생길은 또다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저도 잘못이 있지만 원인 제공을 한 남편이 제일 큰 문제였고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번 어김없이 찾아왔던 명절날, 그날도 저는 음식 준비에 한창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남편은 시부와 한창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형님네회와 동서네회는 시댁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항상 늦게 도착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시모와 음식 준비를 항상 먼저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날은 시모가 몸살이 나서 몸이 힘들다며 저에게 음식 준비를 전부 맡겼었어요.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당연히 무리가 있어서 일단 저녁 식사 때 먹을 만큼만 준비하고 나머지는 형님과 동서가 왔을 때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혼자서 음식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고 형님 내외와 동서 내외가 차가 많이 막혔는지 예상 시간보다 늦게 도착을 했어요. 이미 남편은 시부와 한 차례 술을 진탕 마셔서 뻗어버린 상태라 저 혼자 아이를 돌보면서 음식까지 준비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 시댁 식구들이 도착했을 때 저도 좀 쉬고 싶어 형님한테 사정을 좀 얘기했는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화를 내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동서, 지금 내가 놀다 왔어? 여기가 어디야? 부산이잖아. 나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부산까지 내려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런데 오자마자 나보고 음식을 하라고? 동서가 이젠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내 몰골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어디서 지금 쉬겠다는 말을 해? 나 지금 상당히 지쳐서 좀 누워야 할 것 같으니까 동서가 손에 기름 묻혔으면 마무리는 하고 나와야지. 나 오자마자 얼굴 붉히고 싶지 않으니까 웬만하면 조용히 넘어가자고. 어머, 왜 저를 쳐다보세요? 저도 어디서 살고 있는지 뻔히 알고 있잖아요. 저는 형님보다 더 먼 동두천에서 사는 거 모르세요? 저도 지금은 쉬어야겠어요. 그래요. 형수님이 좀 이해 좀 해줘요. 올해가 가장 많이 막혔던 것 같아요. 저녁은 나중에 먹어도 되니까 일단 몇 시간만 쉬었다가 나올게요. 저희 엄마 몸살 때문에 혼자 하셨다면서요?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이따가 저녁 먹고 설거지는 제가 할 테니까 형수님도 일단 들어가 좀 쉬세요. 그래도 이왕 옷 더러워진 거 음식은 끝내고 쉬어야지. 동서는 일단 하던 일 계속하고 있어. 어차피 해야 될 일이잖아. 남은 건 내가 나중에 도와주든지 할 테니까 계속 음식을 만들고 있으라고. 아이는 서방님한테 맡겨두면 되잖아. 시간도 좀 늦었는데 아이는 일찍 재우는 게 좋지 않겠어? 그래야 저녁에 마음 편히 술 한잔 하지.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럽나 해서 나와봤더니 너희들 언제 온 거냐? 멀리서 오느라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일단 들어가서 한숨 자고 나오는 게 좋지 않겠니? 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동서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음식 준비를 하라잖아요. 어머님 댁에 오는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동서는 부산에 살고 있으니까 제가 놀면서 오는 줄 알고 있나 봐요. 어머님, 몸은 괜찮으세요? 몸살기 있다면서요. 저희들 신경 쓰지 마시고 들어가 계세요. 저희가 알아서 다 할게요. 그래, 말이라도 고맙다. 그럼 짐들 풀고 둘째 며느리 너도 힘들면 쉬었다 하든지 해라. 혼자서 음식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남은 건 내가 나중에 다 하면 되니까 너도 몸살 나기 전에 관리 잘해야 된다. 늙어서 잔병치레가 많다 보니까 너희들한테 피해만 주는 것 같네.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니? 시모는 힘든 몸을 이끌며 음식을 준비하려고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형님과 동서는 좋지 않은 몸인데 주방에는 왜 들어가냐고 시모를 다시 방으로 모셨는데 이런 상황들을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아주버님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저에게 갑자기 한마디 하면서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었습니다. 오자마자 재수 씨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이게 뭐예요? 기분 좋게 내려왔는데 재수 씨가 다 망쳐버렸잖아.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오자마자 음식하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이러니 내 동생이 재수 씨를 여자로 안 보는 거지. 진심으로 사랑을 했다면 저렇게 술 퍼먹고 세상 모르고 자겠어요? 저는 저녁도 먹어야 하는데 애는 졸린지 계속 칭얼거리면서 보채고 온몸은 기름이 튀어서 찌들어져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도와달라고 부탁한 건데 이렇게까지 욕먹을 정도로 잘못을 한 거예요? 제가 한 말에 대해 기분이 나빴다 해도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부산까지 오는데 운전하느라 힘들었으니까 음식은 제가 전부 다 해야 된다는 건 너무 억지 아니에요? 도와달라고 했을 때 많이 힘들었으면 좋게 설명해 줄 수도 있는 건데 얼굴 붉히면서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 마냥 저한테 화내는 건 정말 기분 나쁘네요. 저도 지금은 아무것도 할 기분이 아니라서 이만 들어갈게요. 아유, 그만들 해라. 지금 다들 힘들어서 예민한 것 같으니까 일단 들어갔다가 눈 좀 붙이고 나오던지 아니면 내일 아침을 먹던 하면 되지. 오래간만에 얼굴 봤잖니. 시모는 아주버님을 방으로 들여보냈어요. 형님과 동서내외도 저를 노려보면서 방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왜 이런 아픔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모두들 방으로 들어가고 거실에 혼자 남겨진 저는 졸려서 보채고 있는 아이를 안은 뒤 방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거실 소파에 대자로 누워서 코골며 자고 있는 남편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모습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려 남편에게 그대로 발길질해 버렸죠. 그제서야 화들짝 놀라며 눈 뜨면서 벌떡 일어나 좌우를 살피더니 아직까지 가족들이 안 왔냐고 물어보길래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렇게 힘든 몸을 이끌어 아이를 재우고 있었는데 그날 체력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는지 저도 모르게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고 밖에서 떠드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려 뻐근한 몸을 일으키면서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너무 놀란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둘째 형님은 안 깨워도 돼요? 아까 문을 살짝 열어봤는데 아주 세상 모르고 자고 있던데 저희들만 저녁 먹는 게 마음에 걸려서요. 그런 생각 안 가져도 돼. 음식이 적은 것도 아니고 남은 거 먹으면 되는데 좀 더 쉬라고 그래. 나와봤자 얼굴만 붉히고 분위기만 안 좋아진다고. 쟤는 음식 좀 혼자 하라고 했다고 저렇게 삐져서 안 나오다가 퍼질러 자고 있니? 명절 때마다 나랑 같이 음식하다가 오늘 내가 몸살기 있다고 하니까 혼자 해야 돼서 기분이 안 좋았겠지. 부려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시켜 먹어야지. 연기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더라. 그래도 오래간만에 방 안에서 푹 쉬다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 이제 정 붙일 일도 없고 앞으로 우리 아들만 잘 되길 응원해야지. 애 문제는 어떻게 할 거니? 이왕 말 나온 김에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어? 저도 어머님이랑 같은 생각인데요. 둘째 형님이 눈치채기 전에 서둘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일 커져서 금전적인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긴 하지. 그래서 요즘 나도 일부러 말도 잘 안 하고 사소한 걸로도 자주 싸우는 상황을 만드는데 재수 씨도 우리 집사람 성격 잘 알잖아. 웬만하면 참는 성격이라서 좀처럼 심각한 상황까지는 잘 안 오게 되더라고. 그렇다고 대놓고 일부러 시비 붙일 수도 없는 노릇이라 요즘 그게 제일 답답하지. 너희들도 얼마 전에 봐서 알겠지만 걔가 우리 집안 중에 재력이 제일 좋고 사회생활도 오래 해서 그런지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잘 알더라고. 아마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오면 훨씬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다. 대화도 잘 통하고
어른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여자 요즘 시대에 보기 힘들다. 그렇죠. 세상 모르고 퍼질러 자고 있는 동서보다야 훨씬 낫지 않겠어요? 저는 서방님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봐도 그런 여자 만나는 거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넘어오게 만들었어요? 앞으로가 정말 기대돼요. 그리고 저도 어머님이랑 같은 생각인데요. 이혼은 서두르는 게 좋겠어요. 새로 들어오게 될 예비 동서를 오래 기다리게 하는 건 오히려 안 좋은 상황들만 만들게 되니까 그 전에 하루라도 빨리 해결 봐서 재혼하는 게 좋을 거예요. 재수 씨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얼마나 힘든지 한번 봐봐라. 미꾸라지 한 마리가 한번 휘젓고 다니면 맑은 물이 진흙탕이 되어버린다잖아. 재수 씨도 마찬가지야. 우리 집안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 나도 모두의 의견에 찬성이고 내 동생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이 분위기에서 이런 말을 꺼내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지금 아니면 또 기회가 언제 올지 몰라서 하루빨리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수련 씨, 지금 임신 중이야. 5주 정도 됐고 아직 아무한테도 얘기하진 않았어. 그쪽 집안 부모님께서도 이 사실은 전혀 모르고 계셔. 뭐? 임신? 벌써 그 단계까지 간 거야? 잘했다. 정말 잘했어. 그럼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겠네. 뱃속에 아이까지 생겼으면 서로 마음이 확고하다는 거 아니야? 최대한 빨리 날짜 잡는 게 좋겠다. 물 들어올 때 놓쳐오라고. 우리 아들이 계획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세웠구나. 우리 아들 때문에 엄마가 이제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서방님, 아주 잘했어요. 솔직히 저는 임신을 시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어떤 마음인지 몰라서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성격도 이상하고 본인밖에 모르는 못 배운 동서랑 누가 살겠어요? 아주 잘한 선택이니까 서둘러 정리하고 새 출발해서 앞으로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무 생각 없이 무방비 상태로 문을 열었던 것뿐이었는데 저만 빼고 모두가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전부 알고 있었어요. 단 한 명도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고 응원을 하고 있는 모습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년간 남편 하나 믿고 걸어왔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 버렸고 남편과 바람난 여자가 뱃속에 아이까지 생겼다는 말에 온몸이 떨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복잡해진 머릿속을 정리하려 했지만 너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인지 아무것도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주방에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시댁 식구들의 대화 소리에 결국 억장이 무너져 내렸고 분노가 하늘을 찔러 그 인간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도끼를 한가득 품은 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시댁 식구들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태도가 갑자기 180도 변해버리자 시모는 아침부터 뭘 잘못 먹었냐면서 이상하게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꾸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예 말조차 섞지 않았었죠. 남편은 이런 제 모습에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는지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오더니 아침부터 뭐가 문제냐면서 얼굴을 붉히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더는 저와 함께 살고 싶지 않고 제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마음 같아선 남편의 뺨에 손을 수차례 올려버리고 싶었지만 저 혼자 아무런 준비 없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 싸우는 건 무리수라 최대한 억누르면서 무시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당신, 나랑 이혼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원하면 해줄 테니까 우리 이제 지긋지긋한 부부관계 끝내자. 당신 같은 여자랑 내 소중한 인생을 더는 허비하고 싶지 않아. 너도 좋은 남자 만나서 다시 새 출발하면 되잖아. 요즘 애 있어도 충분히 재혼할 수 있어. 어차피 하루는 당신이 키울 거 아니야? 진짜 포기각서 원하면 해줄 테니까 우리 관계 조용하게 정리하는 게 어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잘못된 방법이면 바로 잡을 줄도 알아야지. 우리는 첫 단추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더는 좋아질 수가 없어. 당신도 그걸 원해서 아침부터 집안 분위기를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내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을 듣고 싶어서 온갖 상처되는 말을 퍼붓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쩌지? 나는 아직 이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든. 네가 뭘 원해서 나랑 이혼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내 가정 깨기 싫고 끝까지 버틸 거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나한테 뭘 숨기는 거라도 있는 거니? 그게 아니라면 이혼 얘기까지 나올 이유가 없잖아.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당신 가족이 한 행동을 봐봐. 어제 힘들게 음식 만들어 놨는데 나는 깨우지도 않고 본인들 입으로만 다 들어가고 아침부터 또 음식 준비하라고 하면 내 기분이 좋겠어? 내 입으로 이런 걸 말해야 이해가 되는 거니? 그리고 주방에서 기름 냄새 맡으면서 힘들게 음식하고 있으면 당신이 애 좀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버님이랑 둘이서 술 진탕 마셔놓고 애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있는데 화가 안 나겠어? 당신이 하는 행동을 보면 더는 같이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이혼하자는 거니? 당신한테 남아있는 감정이 조금도 없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그걸 원해서 이혼하자는 거고 당신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 못 배운 당신이랑 같이 살 이유 전혀 없잖아. 내가 살면서 배울 만한 점이 하나도 없어. 인생 허비할 바에 최대한 빨리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는 걸로 하자. 너 바람 피웠지? 솔직하게 얘기해봐. 나 몰래 바람 피우고 있던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면 왜 이렇게 이혼에 집착하는 건데? 서둘러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거니? 솔직하게 얘기 좀 해봐. 이혼을 원한다면 당신 입으로 내가 납득이 갈 수 있게 말을 해줘야 받아들일 거 아니야? 이유가 뭔데 그래? 너희들 아침부터 싸우는 거니? 얼굴 붉히지 말고 나와서 밥 먹자. 명절날 어른들 앞에서 안 좋은 모습 보여주는 거 아니다. 그리고 며느리, 너 나 좀 잠깐 보자. 시모는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뒷마당으로 불렀어요. 저도 시모한테 그동안 쌓였던 게 많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불만들을 털어놓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모와 단둘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잠깐의 침묵이 흐르더니 갑자기 시모가 제 뺨에 손을 올렸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얼굴이 얼얼했고 시모의 돌발 행동에 저도 참을 만큼 참았던 터라 시모의 뺨에 손을 올리려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형님과 동서가 저를 부르며 걸어왔습니다. 동서, 방금 뭐 하려고 그랬어? 방금 어머님 얼굴에 손을 올리려고 했던 거야?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그건 아니지. 어머님이 오죽 화가 났으면 동서 얼굴에 손을 올렸겠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집안 전체가 동서랑 서방님이 이혼하길 원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고집 부릴 거야? 서로가 안 맞는데 억지로 살아가면 뭐해? 둘이 알아서 할 문제이지만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서 얘기하는 거니까 좋게 받아들이고 하루빨리 정리해.
이제 그만 서방님과 정리하고 서로 갈 길 가는 게 좋지 않겠어? 모두가 그걸 원하고 있어. 동서 자체가 싫다는데 억지로 버텨봤자 결국 상처밖에 안 남는다고. 둘째 형님이 고졸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두뇌 회전이 느린 거예요? 첫째 형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다시 설명해 줄까요? 내 아들과 정리해라. 그리고 서로 각자 갈 길 가는 거다. 안 그럼 계속 이런 일만 반복이 되니까 이번 명절 끝나는 대로 바로 서류에 도장 찍도록 해. 도저히 안 되겠네요. 방법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뭐가 무서운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원래 못 배운 사람일수록 무식해서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드는 거 몰라? 저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 나 몰래 다른 여자 만나서 임신까지 시키는 바람에 하루빨리 정리시키고 싶은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어제 전부 다 듣고 있었어. 그 여자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도 알고 그 사람 핸드폰 뒤져서 집 주소까지 전부 다 알아냈다고. 당연히 면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전부 확인했지. 그쪽 집안에서는 임신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며? 나를 버리고 새 출발을 하면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뱃속에 있는 아이 무사히 출산하게 놔줄 것 같냐고.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알면서 다들 뭘 잘했다고 나를 이딴 식으로 대해? 지금 내 눈앞에 배는 거 하나도 없어. 절대로 이혼 안 해줄 거고 저 인간 같지도 않은 놈과 평생 붙어 살 거니까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고. 이 시간 이후로 나는 이 집안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뭐야? 너 다 알고 있었던 거니? 그래서 이혼 안 해주겠다고?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갈 길 가는 걸로 하자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그럼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던지요. 원하는 걸 가지려면 희생도 필요한 법 아니겠어요? 이대로 조용히 저 인간을 절대로 놔줄 생각은 없어요. 시모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원하는 걸 말하라고 하길래 저는 법적 소송에 들어갈 거라고 정신적인 피해와 방금 시모가 제 얼굴에 손을 올린 부분에 대해 처벌받길 원한다면서 등을 돌리려 하자 시모가 저를 돌려 세웠고 돈을 원하면 위자료를 줄 수 있으니 법원까지 가지 말고 좋게 해결하자면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시모가 저를 설득하기 시작하자 옆에서 형님과 동서도 같이 거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끝나는 다음 날 제가 원하는 요구 조건에 대해 얘기했고 시모와 형님 동서는 말도 안 된다면서 본인들도 피해자라며 요구 조건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며느리감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방금 싫다고 한 거예요? 그럼 그냥 법적 처벌 가던가요. 남편이 어떤 놈인지 만천하에 알리고 회사 생활에까지 지장을 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누가 잃을 게 더 많겠어요? 좀 전에 제가 분명 말했을 텐데요. 지금 저는 눈에 뵈는 게 없다고요. 그렇다고 그 많은 돈을 다음날 어떻게 준비하니? 방법이 이것 말곤 전혀 없는 거야? 아니면 위자료를 좀 더 낮춰주든가? 3억은 너무 큰 금액이잖아. 3억이 크다고요? 제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와서 무상으로 노동을 한 게 10년이에요. 그 세월에 비하면 현저하게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놈은 자기가 원하는 여자 만나서 아이까지 낳아 행복하게 살 텐데 저는 버려지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그만큼 저도 그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도 3억은 무리야. 둘 사이 문제를 왜 내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건데? 나는 눈에 흙이 들어와도 동서가 원하는 대로 절대로 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1억씩 달라는 건데 제가 그 큰 돈이 어디 있겠어요? 어머님, 그냥 법적 소송하면 안 돼요? 말이 되는 걸 요구해야죠. 내가 지금 그 사람과의 이혼 문제 때문에 위자료로 3억 요구한 줄 알아요? 그 돈에는 더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는 걸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건데. 저도 깔끔하게 이혼하고 싶고 2번 다시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당한 만큼 저도 제대로 한번 터트려줘야 하지 않겠어요? 어머님이랑 형님, 그리고 동서가 숨기고 있는 거 나도 다 알고 있거든. 셋만 비밀로 한다고 해서 듣는 기가 없을 것 같아? 주위에 얼마나 많은 눈이 있는지 전혀 모르나 본데 가족들만 속인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지. 내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분명 찔리는 게 있을 텐데 지금 집안에 있는 남자들 다 불러 모을까? 제 말이 끝나는 순간 시모와 형님 동서는 사색이 된 얼굴로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저와 남편의 문제도 심각했지만 또 다른 건 더 큰 문제가 있었죠. 그걸 저는 전부 목격했었고 집안 남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입 한번 뻐끗하면 집안 전체가 풍비박산 나는 건 순식간이었기 때문에 본인들도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는지 모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 이후 다음날 제 통장에 3억의 돈이 들어왔습니다. 돈을 받고 난 저는 남편과 합의 이혼으로 재산 분할을 한 뒤에 조용히 이혼 정리를 했어요.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있는 듯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입이 찢어질 정도로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난 뒤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한 행동에 대해 많이 당황했는지 약속이 틀리다고 화를 내면서 얼굴 보고 얘기하길 원하고 있었어요. 이미 도장 찍었고 이제 얼굴 볼 일도 없는데 뭐하러 만나요? 그냥 전화통화로 해요. 제가 지금 많이 바빠서 용건만 간단히 하세요. 나랑 약속했던 거랑 틀리잖아.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우리 세아가 임신한 거 알면서 왜 상간소송을 한 건데? 당장 취소해라. 3억 줬으면 됐잖아.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사람과 조용히 이혼을 하겠다는 조건과 남자들 술 가득으로 취해서 세상 모르고 잘 때 어머님이 형님이랑 동서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술집에서 2차 가고 외간 남자들과 잠자리까지 한 거에 대해 입 다물겠다고 3억을 요구한 거지? 상간녀에 대해 얘기한 적은 없었는데요? 이 문제로 지금 그쪽 집안에서 꽤 심각해진 것 같은데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될까? 임신 사실까지 알아서 최대한 몸조심 해야 되는데 유산이라도 하면 어떡하니? 그것까지 제가 사정을 봐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당신이 지금 그 여자를 걱정할 게 아니라 당신 집안 남자들 분위기를 살피는 게 좋지 않겠어요? 형님이랑 동서가 저번에 만난 외간 남자를 못 잊었는지 부산에서 몇 번 얼굴을 봤다는 게 제 귀에 들어왔거든요. 부산 동네 작은 거 알면서 생각 없이 행동한 건 저도 어떻게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당신도 한 번 만나서 즐겼으면 됐지. 그새를 또 못 참고 일을 저질러요? 남 걱정하지 말고 당신 본인부터 걱정하는 게 좋을 텐데요. 깨진 항아리에서 여기저기 물이 새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막으려면 상당히 골치 섰겠네요. 저는 입 꾹 닫고 살겠습니다. 시모는 제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결국 시모와 형님 동서는 외간 남자를 만난 거에 대해 걸려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정대로 상간녀에게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아내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한바탕 난리를 치길래 그동안 받았던 상처와
시모에게 뺨을 허용했던 그 아픔을 그대로 남편의 뺨에 사정없이 올려쳐 돌려주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분노를 터뜨렸고, 놀란 남편은 급하게 도망친 이후 2번 다시 저희 집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본인들이나 잘할 것이지 제일 쓰레기였던 그 인간들이 저지른 행동들이 결국 집안을 풍비박산나게 만들어 버렸죠. 시모와 형님 동서가 외간 남자를 만난 거에 대해 몰래 무명으로 증거물을 퀵으로 보냈었고, 그걸 받은 남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집안 식구들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본인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잘못을 덮으려고 저한테 입막음용으로 건네준 3억은 이미 받기 전부터 영상으로 각서를 만들어 놨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도 없었고 돌려달라는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저만 정상이었지 그 집안 사람들은 전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저는 제 딸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듣게 된 소식으론 상간녀 뱃속에 있던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만남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죠. 그 인간들이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더 힘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삶에는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